네, 오늘 이런 법 저런 법 코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송윤 변호사님이 재미있는 판결이라든지 의미 있는 판결들을 소개해주는 시간으로 좀 꾸며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김동수 교수님이 출연하실 때는 계류 중에 있는 법이라든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들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아까 전에 의견 주셨는데 외국법이라든지 뭐 조선시대의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흥미롭게 한번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실 그 법 관련된 거는 오늘 준비한 이런 법 저런 법 코너의 주제는 불효자 방지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증여와 유언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 학대나 이런 문제랑 관련해서 사전에 이제 자식들에게 증여를 했는데 뭐 당연히 뭐 계약서를 쓰거나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일이 없죠. 당연히 우리 큰아들이 나를 부양할 거니까 우리 큰아들한테 뭐 재산을 다 증여를 한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던가 오히려 뭐 학대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서 이런 불효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있어야겠다. 지금 기존에 있는 제도는 사실 증여라는 이런 살아생전에 이제 주는 게 사실 증여죠. 이 불효자 방지법은 사실 증여랑 관련된 그런 제도예요. 네네. 우리 민법에 물론 부담부 증여라든가 어떤 조건부 증여 이런 게 있지만 사실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걸 명확하게 서면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증여는 이미 뭐 보통 돈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냥 부동산 같은 거를 아들한테 이제 명의를 준다던가 자기 갖고 있던 땅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전 등록 자체가 끝나버리면 이거는 나중에 돌려받기도 어려운 돌려받을 수가 상황이 없잖아요. 되죠. 뭐 아들이 사기를 쳤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갑자기 네. 그 당시 착오에 취해서 취소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부양을 그 전제로 준 건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진짜 불효자들한테 정말 노인을 학대한다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재산을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돌려줄 수 있도록 철회한다라는 거죠. 철회해서 있도록. 다시 받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자.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자. 민법 부분을 개정을 하는 논의가 있는 민법에 거죠. 대한 부분에 별도의 법으로 이제 좀 만들자. 아예 이런 조항을 새로 넣자. 증여 파트에다 새로 넣을까요? 이건 뭐 구체적인 개정안 조문을 다 들여다본 건 아니라서 아무튼 주요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정리를 하자면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자식이 부양해 줄 것을 믿고 재산을 넘겼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재산을 다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법률 아닌데 좀 이게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정도로 자식이 개차반이면은 걔 그거 갖다 다 쓴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돈 다 써가지고 취소를 했는데 돌려받을 재산이 없어. 근데 실제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이 가정의 달 맞아가지고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해서 한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한 달간 노인 학대 집중 신고 단속 기간을 운영을 했는데 이 결과가 진짜 충격적이에요. 노인 학대. 노인 학대. 그러니까 신고 제보를 받은 85건 중 학대 순으로 보면 신체적 학대, 그러니까 때리는 거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정서적 학대, 그러니까 신체적 학대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가 그 다음으로 16건, 그 다음에 경제적 학대 2건, 그러니까 돈 안 주는 거죠. 그다음 방임 인육이 4건이에요.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또 실제 수사까지 들어간 38건 중에 신체적인 학대가 35건이었고 그다음 정서적 학대가 3건, 신고 제보 및 수사 전체에서 신체적 학대가 74%나 차지할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노인한테. 그다음에 노인 학대 신고 제보를 받은 사례 중에 가해자 같은 경우가 어디가 제일 많냐면 피해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인 경우가 82.1%로 가족이 제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학대를 실제 한다. 이 가해자를 또 나눠서 봤더니 가해자가 자녀인 경우가 57.6%로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재산 다 주면 안 된다. 왜? 다 주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돌아오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진짜 학대밖에 없을 수 있다. 왜? 내가 더 이상 줄 돈이 없으니까 날 때리거나 방임하거나 내쫓거나 이럴 거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현재 그러니까 저는 불효자 방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실제로 재산 다 주고 자식이니까 다 줬는데 나는 돈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나를
최소한 보호는 해주고 부양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에.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 해주지 않고 말 그대로 어디다 갖다 버린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돈 없다고 때린다거나 이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민법 쪽을 손을 봐서 그런 부모 자식 간의 증여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철회를 할 수 있도록 아마 법률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뭐 그게 개정이 되거나 된 건 아니에요. 이런 논의가 나왔다는 것이죠. 별도의 특별법처럼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런 그렇게 특별법이 부분들에 나올 대해서.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보시죠. 여러분들 뭐 상속 증여 관련해서요. 가족 간의 상속 증여 관련해서 이렇게 일종의 뭐 조건부 증여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도 없고 계약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이가 드신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불효자 방지법하고 또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이제 유언 부분이거든요. 상속과 관련된 예, 변호사님 그 유언의 효력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유언은 근데 유언은 사실 굉장히 요식 행위예요. 아주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효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이거는 네가 다 가져라 이 말 했다고 그게 유언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터넷에서 굉장히 잘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예, 좋죠. 왜냐하면 증서로 남으니까. 일단 제3자가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돈이 아마 변호사가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 꼭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증인 몇 명 있고 그 공증사무실에 가서 하면 공증사무실에서 되니까. 하는 건데요. 어쨌든 네. 변호사 도장은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이제 공증인법에 따라서 공증 수수료가 있어요. 근데 그 상속 재산이나 그 유언으로 남기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서 아마 좀 금액이 있는데 그것도 뭐 맥스가 얼마까지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어차피 받을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그 공증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 신탁이요. 신탁을 이용하는 것도 뭐 좋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만사법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탁회사는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신탁회사는 대단히 커요. 신탁회사들은. 혹시라도 망하면. KB 부동산 신탁 이런 것처럼 보셨죠?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혹시 수수료 이빠이 먹는 거 아닐까요? 수수료는 먹긴 먹죠. 먹는데 이빠이 떼먹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산이 많으면 그게 비례해서 먹고요. 그리고 뭐 웬만한 일개 부자가 할 만큼의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네. 부동산이 짱임. 예. 팬분이 들어오셨나 봐요. 예. 누구지? 네. 예. 아무튼 이제 여기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